It's too late now to turn around and back again. I made my bed and now I lay my head in it. And I'm sorry I'm not 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 리뷰는 간만인데요, 마이크로 브랜드 리뷰입니다. 100m 앞에서 보면 IWC 마크로 착각할 수 있는 미쿡 브랜드 MK2의 호킨지입니다. 한국에서 마이크로 브랜드를 즐기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애초에 시계라는 액세서리를 찾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더러 한국은 사실상 섬이라 유럽처럼 다른 국가들과 거래도 쉽지 않고 시계 같은 액세서리에 징벌적인 관세를 때리는데, 이 관세가 어떤 느낌이냐면 감히 네가 명품 시계를 살라고? 내가 때리는 관세 한번 버틸 수 있으면 사봐, 이런 느낌이에요. 관세 벽이 엄청 높으니까 영보나 삼정 같은 유통업체와 업자만 신났죠. 자국인 호구 만드는데. 국내에는 명품 시계 브랜드는커녕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 마이크로 브랜드 수준도 찾기 어려워요. 보호할 기업이 없는데 경험조차 막아버리니까 시계 산업이 크겠냐고 현실성 없는 브랜드만 넘쳐나죠. 거기다가 시계를 사는 목적이 부의 자랑인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결혼한 친구가 시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예물로 태그 호이어를 살라고 하더라고요. 200만원 정도로. 주위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조금만 더 못해서 오메가 가, 심 하나 쓰마 사야지. 아니다, 아니야 그냥 롤렉스로 한 방에 가, 이게 돈 아끼는 길이야. 아니 어떻게 조금만 더 못해서 롤렉스야. 괜찮은 마이크로 브랜드는 사실 많지 않고, 대부분의 마이크로 브랜드는 실제로도 구리고 실물을 보기도 힘들고 이런저런 조건들이 한국에서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 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MK2는 원래 세이코 커스텀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부품 회사였다가 브랜드를 런칭한 건데, 빌 야오라는 사람이 만드는 1인 브랜드예요. 브랜드의 방향성은 과거 시대를 풍미했던 밀리터리 워치들을 복각하는데, 롤렉스 서브마리너 빈티지, GMT 빈티지들을 복각으로 브랜드를 시작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모델 아닙니까? 롤렉스 빈티지를 합법적으로 복각하는 브랜드가 하나 있죠. 튜더. 튜더가 최근에 출시한 블랙베이 58과 블랙베이 GMT와 매우 비슷하죠. 블랙베이가 2018년도에 출시되었으니 MK2 모델이 8년 정도 더 빠른 거죠. 근데 이게 맨 땅에 헤딩하듯이 브랜드를 런칭하고 시계를 만들다 보니 이 모델은 배송에만 5년이 걸렸대요. 그런데 이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리셀 시장에서 2배에서 3배까지 피가 붙었어요. 그 뒤로 롤렉스 빈티지 오마주들을 제작하면서 재미보다가 최근에는 미국형 밀리터리 워치들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제가 리뷰하는 이 모델도 역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밀리터리 워치입니다. 마크 카피캣이긴 하지만요. 밀리터리 워치는 정말 매니악한 영역이죠. 다이버 워치처럼 블링블링하지도 않고, 드레스 워치처럼 슈트에 잘 어울리지도 않고, 일반적인 필드 워치처럼 범용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디자인적으로 심플하면서 튀지 않고 헤리티지가 쫀득하게 묻어있는 덕후스러운 그런 분야예요. 시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전혀 메리트가 안 보이는 게 이쪽 분야인데요. 이 밀리터리 워치의 계보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있고 있지만 그 많은 브랜드 중에서도 메인스트림은 IWC의 마크입니다. 마크 시리즈는 지금까지 11, 12, 15, 16, 17, 18이 나왔는데, 13은 서양 쪽에서 불길한 숫자, 14는 동양 쪽에서 불길한 숫자라 건너뛰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에게 붙은 12개의 브랜드, 독일군에게 붙은 5개의 브랜드 중에서 IWC는 양쪽 다 시계를 보급한 독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영국군의 RAF 디자인을 따온 마크 11, 12, 15와 독일군의 비우렌의 디자인을 따온 마크 16, 17, 18이 있어요. 현행으로 구할 수 있는 모델은 비우렌 디자인 뿐인 거죠. 그래서 마크 11, 12, 15를 원하는 수요는 넘쳐나는데 빈티지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 비우렌 디자인은 지금도 IWC나 스토바나 벤페, 라코에서 현행 모델로 판매를 해요. 그런데 RAF 디자인은 메이저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곳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원래는 타임팩터에서 출시 예정인 마크 오마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출시 예정인 프로토타입을 보니까 마크의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 결국 저는 MK2의 호킨지를 구매했습니다. 다이얼의 디자인은 마크 12와 똑같아요. 데이트 모델과 논데이트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무조건 논데이트. 브랜드 엠블럼과 6시의 Y 폰트는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밸런스 있게 자리 잡고 있네요. 하나 아쉬운 건 다이얼의 색감이 조금 밝아요. 이건 MK2에서 출시하는 대부분의 모델에 해당되는 건데 마크 시리즈보단 조금 더 연한 색감을 가진 것 같아요.
핸즈 역시 마크의 핸즈를 그대로 가져왔고 지금 현행 브랜드 중에서 이 핸즈를 쓰는 곳은 거의 없죠? 마이크로 브랜드답지 않게 저렴한 가격 대비 핸즈를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인덱스는 하얀 야광 도료가 발려있는데 이렇게 접사로 당겨보니까 높은 수준은 아니네요. 제가 이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케이스가 9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크의 케이스 디자인을 이렇게 완벽하게 가져온 브랜드는 메이저 브랜드를 포함해도 MK2가 유일할 거예요. 포티스라는 브랜드가 이런 케이스를 사용하긴 하는데 여긴 너무 비싸더라고. 핸즈도 다르고. 이 모델이 출시했을 당시 가격이 $600예요. 무브먼트를 비싼 걸 사용했기 때문에 스틸의 퀄리티는 구릴 거라 예상했는데 316 스틸을 사용했고 폴리싱도 고급스러운 브러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케이스만으로도 빛나요. 케이스백에는 6가지의 제원이 적혀 있는데 제원의 위치가 센스 있네요. 착용감은 생각보다 중요해요. 아무리 디자인이 훌륭해도 아무리 브랜드가 받쳐줘도 착용감이 딸리면 결국 관상용으로 전락하더라고요. 착용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보면 사이즈와 두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케이스백의 위상과 럭투럭이에요. 해밀턴의 카키필드 같은 경우, 론진의 레전드 다이버 같은 경우 사이즈가 작음에도 러그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다 보니까 착용감이 그리 좋지 않아요. 반면에 문워치 같은 경우 사이즈가 42mm로 크지만 러그가 짧고 꼬여있어서 착용감이 훌륭하고요. 많은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케이스백과 러그홀의 위상차를 고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케이스백의 위치가 러그홀보다 아래에 있다? 불편하고 케이스백의 위치가 러그홀보다 위에 있다? 편해요. 이 모델 같은 경우도 38mm의 작은 사이즈에 13mm의 얇은 두께지만 러그가 긴 편이고 케이스백의 위상이 러그홀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 착용감이 그리 좋지 않아요. 손목을 잘 감싸주는 전용 블레이슬릿이나 러버가 존재했다면 조금 나았을 텐데 이런 밀리터리 계열의 시계들은 주로 나토를 많이 사용하죠. 나토는 착용감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요. 케이스보다 살짝 위로 올라와 있는 도면 글래스는 시계를 조금 더 비싸 보이게 해줘요. 무브는 세이코의 애니 1호예요. 이건 세이코의 유갈 무브먼트의 다른 명칭입니다. 이 무브가 세이코 모델에 들어갈 경우 유갈이라는 레퍼런스를 사용하고 외부 브랜드에 공급할 때는 N이라는 레퍼런스가 붙어요. 호킨즈가 출시했을 당시에는 세이코가 고가 정책을 펴기 전이라 유갈 무브먼트가 저가 모델에도 들어갔을 시기지만 2020년 현재를 기준으로 유갈 무브먼트는 세이코에서 100만원 이상대에 들어가는 무브먼트예요. 비싸기 때문에 보통 마이크로 브랜드는 저렴한 NH 무브먼트를 일명 농협 무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유갈은 NH 무브먼트의 4배 정도 가격이에요. MK2라는 브랜드는 처음에는 카피캣으로 시작했지만 이 과거를 계속 짊어지고 가야 할 브랜드지만 지금은 그 색채를 벗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밀리터리 워치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와 라는 말이 나오는 모델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가격 대비 훌륭한 퀄리티의 모델을 만들고 오래오래 찰 수 있는 모델을 제작하는 워치메이커라고 생각해요. 디자인만 취향에 맞으신다면 그리고 구매하시고 실물을 보신다면 아마도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